하룻밤에 2번의 절정과 희열. 저는 이제 당신이 것입니다. 39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황홀한 감정을 저는 아파트 누수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진품명품 제작자 고우리입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 올해 39살입니다. 홈쇼핑 채널에서 쇼호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상품을 소개하는 게 제 일입니다. 오늘만 특가, 지금 전화 주세요. 이런 멘트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화려한 직업을 가졌다고 부러워하지만 사실 저는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39살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 해본 노처녀였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저는 혼자 아파트 4층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3월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 이번 싱가포르 연수 잘 다녀와요. 팀장님의 배려로 5박 6일 일정의 해외 연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홈쇼핑 선진 사례를 배우러 가는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3월 15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첫날부터 빡빡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지 홈쇼핑 스튜디오 견학, 물류센터 방문, 세미나 참석 등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번호로 전화가 계속 오는 것이었습니다. 2로 시작하는 번호네. 처음엔 광고 전화인 줄 알고 받지 않았습니다. 로밍 요금도 부담스러웠고 연수 중이라 바빴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계속 무시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같은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누구지? 궁금하긴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이면 문자라도 남겼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또 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새벽 2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연수도 끝났고 내일이면 한국인이 그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3월 20일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통신사 신호가 잡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한국의 공기가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켜자마자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023456. 도대체 누구지? 문자 메시지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긴급 연락 바랍니다. 꼭 전화 주세요. 한강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1번, 2번 울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강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403호 김수진인데요. 전화 주셨다고. 아, 김수진님 맞으십니까? 드디어 연락이 되네요. 관리소 직원의 목소리에 안도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다급하게 연락할 일이 뭐가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누수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수요? 제가 지금 공항인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연락이 안 돼서 큰일입니다. 빨리 오세요. 일주일이라니
그 오랜 시간 동안 물이 샜단 말인가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공항 리무진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버스까지 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한강 아파트요. 급해서 빨리 좀 가주세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심각할까? 보험 처리가 될까? 창밖 풍경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시간은 너무 더디게 흘렀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즐거웠던 연수가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만에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가 7만 원이 나왔지만 아까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가며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데 손이 너무 떨려 열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관부터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신발장 아래쪽이 물에 젖어 부풀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더 끔찍했습니다. 거실 바닥이 온통 물바다였습니다. 물 때문에 발걸음에 첨벙첨벙 소리가 나고 카펫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가보니 정수기 아래쪽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었습니다. 작은 분수처럼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정수기 연결 호스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플라스틱 연결 부분이 갈라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물이 샌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이 샜을까요? 급하게 정수기 밸브를 찾았습니다. 싱크대 아래를 뒤져 겨우 밸브를 찾아 잠갔습니다. 물줄기가 멈추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새어나온 물이 문제였습니다. 거실과 주방 바닥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우선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이를 찾아 물을 퍼서 화장실로 날랐습니다. 1번, 2번, 3번, 수십 번을 왕복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건이란 수건은 다 꺼내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목욕수건, 손수건, 행주까지 총동원했습니다. 물에 젖은 수건을 짜고 다시 닦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르텄습니다. 2시간 넘게 청소를 하니 겨우 물이 거쳤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팔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아랫집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얼마나 피해를 봤을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아랫집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지,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분노한 아랫집 남자의 방문.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피곤했지만 출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오늘은 연수 후 첫 출근이라 늦을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침 7시,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이 빨간 채로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403호 맞죠?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대답하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 아랫집 303호 삽니다. 일주일째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난리가 났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어 갔습니다. 얼굴이 더욱 붉어지며
목에 핏줄이 섰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매일 전화했다는데 고함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외 출장 중이어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출장? 집을 비울 때는 점검을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의 말이 100번 맞았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수기 밸브를 잠그지 않고 간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거실 천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벽지도 다 들떴고요.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가구도 다 버렸어요. 소파며 TV장이며 물에 다 젖어서 사진 속 피해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천장 곳곳에 물자국이 있었고 벽지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든 뭐든 다 해드릴게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집이 엉망이 됐다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물이 떨어져서 잠도 못 잤어요. 호텔에서 지내야 했고 출근 준비도 제대로 못 했다고요. 중요한 서류들도 다 젖어서 못 쓰게 됐어요. 남자는 한참 더 화를 냈습니다. 그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10분 넘게 남자의 질책을 들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왔지만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보험 서류 처리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준혁 과장, 한진건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오늘 바로 보험사에 연락하겠습니다. 남자가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서 미쳐 보지 못했는데 키가 정말 컸습니다. 180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와 곧은 허리, 긴 다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장이 몸에 딱 맞아서 체격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남자에 대한 묘한 호기심,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 남자 생각이 났습니다. 이준혁 과장, 명함을 꺼내 다시 봤습니다. 한진건설이면 꽤 큰 회사였습니다. 37살의 과장이면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은 했을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게 궁금한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수진 씨, 싱가포르 연수 어땠어요? 동료들이 물었지만 대충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침에 만난 남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사과하느라 얼굴을 숙이고 있어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옆모습만 살짝 봤는데도 윤곽이 뚜렷했던 것 같았습니다. 왜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지?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39살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저였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인터넷으로 이준혁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한진건설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습니다. 하지만 과장급은 정보가 없었습니다. 방송 중에도 자꾸 그 남자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화는 났지만 중저음의 좋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따라 멘트가 자꾸 꼬이네요. PD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컨디션 안 좋아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생방송이 끝나고 화장을 지우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퇴근 후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담당자가 방문하겠습니다. 아랫집도 같이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준혁 과장의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문자를 보낼까 말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보험 처리 진행 중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문자를 쓰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화난 목소리였지만 왠지 섹시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미쳤나? 베개에 얼굴을 묻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39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랫집이 얼마나 피해를 봤을까? 핑계 같지만 피해 상황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남자의 얼굴이 궁금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303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3호입니다. 피해 상황을 직접 보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잘생겼던 것입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도 깨끗했습니다. 배우 같은 외모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 천장에 큰 물자국이 있었습니다. 벽지가 들뜬 곳도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이쪽이 제일 심해요. 남자가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천장 한쪽이 완전히 젖어서 곰팡이까지 생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심할 줄 몰랐네요. 집을 둘러보면서 은근히 다른 것도 살폈습니다. 여자 물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 구두만 현관에 있었고 옷걸이에도 남자 옷만 걸려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구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보험 처리는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혹시 다른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홈쇼핑 쇼호스트시네요? 네, 가끔 TV에서 보셨을 수도. 아, 그래서 낯이 익다 했어요.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그 미소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올라와서도 계속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지? 39살에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보험 처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만날 수 있을까? 온종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요리를 해서 한번 가져다 줘볼까? 집에 부침가루와 쪽파가 있었습니다. 부추와 새우도 사왔습니다. 정성껏 파전을 부쳤습니다.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랩을 씌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303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403호인데요. 파전을 좀 부쳤는데 드시라고.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걸 왜? 누수 때문에 죄송한 마음에. 혼자 계시니까 반찬이라도. 넉살 좋게 웃으며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접시는 나중에 돌려주세요. 일부러 접시를 두고 왔습니다. 다시 만날 핑계를 만든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접시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접시 돌려드리러 왔어요. 귤도 좀 드세요. 어머, 이런 것까지. 너무 기뻤지만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저 혹시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네,
아, 망설이는 것 같아서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누수건 때문에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럼 잠깐만요. 그가 들어왔습니다.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잘생겼습니다. 보험 처리는 잘 되고 있나요? 네, 다음 주에 공사 들어간대요. 다행이네요. 정말 죄송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준혁이라고 해요. 나이는 37이고요. 그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김수진이에요. 39이고. 어머, 제가 누나네요. 2살 차이는 친구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작은 건설회사의 과장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집 피해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구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어요.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조심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좋죠. 이웃이니까요. 그의 대답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퇴근할 때마다 일부러 계단으로 다녔습니다. 3층을 지나며 그의 현관문을 쳐다봐야 했거든요. 오늘은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우연히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회식을 거절하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다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냥 한 번 더 가보자. 냉장고를 열어보니 양주가 한 병 있었습니다. 작년에 방송 게스트가 선물로 준 비싼 양주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303호로 내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403호 김수진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상의를 입지 않은 채였습니다. 넓은 가슴과 탄탄한 복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방금 샤워를 했네요. 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혹시 시간 되시면 술 한잔 하실래요? 양주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혼자 먹기 아까운 술이라서 잠깐만요. 옷 입고 올라갈게요. 10분 후 그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깔끔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미리 주문해둔 안주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치즈, 크래커, 과일, 너트류 등을 예쁘게 담아놨습니다. 우와, 완전 바 분위기네요. 가끔 혼자 이렇게 마셔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양주를 따르며 건배했습니다. 뭐에 건배할까요? 누수로 만난 인연에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대화가 더 편해졌습니다. 사실 TV에서 수진 씨 본 적 있어요. 정말요? 네, 화장품 방송이었나?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의 칭찬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준혁 씨도 되게 잘생기셨어요. 술 기운에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저요? 에이, 진짜예요. 배우 같아요. 서로 칭찬하며 웃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없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개월 전에 헤어졌어요. 아, 3년 만났는데 결혼 이야기 나오니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 씨는요? 저는 연애를 거의 못 해봤어요. 그럴 리가요. 이렇게 예쁘신데. 일만 하다 보니 39이 됐네요. 양주 한 병이 금세 비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습니다. 더 드실 수 있죠? 좋아요. 맥주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꿈 여러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수진 씨랑 이야기하니까 편해요. 저도요, 처음 만났을 때 화내셔서 무서웠는데,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술이 꽤 취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가 제 손을 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막을 깨고 준혁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슬슬 내려가 볼게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안 돼. 이렇게 보내면 안 돼. 저는 다급한 마음에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늘 좀 더 있다가 가요. 수진 씨, 내일 해장국 끓여드릴게요. 제가 요리 잘해요. 그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더니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러운 입술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9년 인생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키스였습니다. 제가 그의 목을 끌어안자 그가 저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침실이 어디예요? 작은 목소리로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침대에 누운 후의 일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불꽃 같았습니다. 서툴던 제 몸이 그의 리드에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40분이 넘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나눈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절정의 순간 저는 처음으로 오르가즘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후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짜릿짜릿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3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왜 그래요? 그의 눈빛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더 깊고 진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저는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술 기운도 있었고 처음 느껴본 황홀함에 몸이 녹아내린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 간 거지?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있었던 일인가? 너무나 황홀해서 꿈 같았습니다. 39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샤워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목에 작은 키스 마크가 있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 얼굴이 다시 빨개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너무 성급했나? 후회하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쓱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저도 어색하게 맞았습니다. 그동안 왜? 일이 너무 바빠서 어제는 새벽 2시에 퇴근했어요. 아, 그랬구나.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귓가에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에 온몸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도 기다렸어요. 제가 속삭이자 그가 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연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정식으로 사귀자고요. 김수진 씨. 그의 고백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다시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가끔은 제 집에서, 가끔은
그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방송 봤어요. 너무 예뻤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 수진이가 최고야. 그의 사랑 표현은 늘 직접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아? 예쁜 누나랑 잘생긴 남동생? 바보. 우리는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39에 처음 느끼는 연애의 설렘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그래? 왜? 사랑에 빠진 여자 얼굴이야. 들킬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형수님 정말 예쁘시네요. 방송에서 보던 것보다 실물이 100배 예뻐요. 친구들의 칭찬에 그가 으쓱해했습니다. 우리 여친이야. 그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휴가를 갔습니다.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바다 봐. 와, 정말 예쁘다. 해변을 걸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놀랐습니다.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응, 반지는 나중에 같이 고르고 일단 대답부터. 당연히 할게요. 그가 저를 번쩍 들어 올리며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사랑해, 김수진. 나도 사랑해요. 39살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좋은 사람 만났네.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혁 씨가 참 듬직해 보여. 아빠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복 받았어요. 예쁘고 능력 있고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다니. 과분한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수진아, 드레스 입으니까 천사 같아. 진짜? 나이 들어서 이상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제일 예뻐. 그의 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2월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그러네요, 남편. 와, 남편이라니 좋다.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갔습니다. 투명한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천국 같았습니다. 수진아,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 저도 준혁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물속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선셋 크루즈도 탔습니다. 매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층간 소음 걱정 없는 1층 아파트였습니다. 이제 누수 걱정은 없겠네. 그러게, 근데 누수 덕분에 만났잖아. 맞아, 정수기한테 고마워해야겠다. 우리는 웃으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여전했지만 일상은 더 깊어졌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 왜? 무슨 일 있어? 특별한 저녁 준비할 거야. 그는 항상 제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수진이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거짓말. 진짜야. 식당 차려도 되겠어. 매일 아침 도시락도 싸줬습니다. 오늘은 뭐야? 불고기 도시락. 와, 회사에서 또 부러워하겠다. 그의 동료들은 늘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과장님, 부인이 진짜 대단하세요. 방송에도 나오고 요리도 잘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이 귀여웠습니다. 방송 일도 순조로웠습니다. 결혼 후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수진 씨, 결혼하고 더 예뻐진 것 같아요. PD님의 칭찬이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런가 봐요.
티나요. 완전 신혼 느낌.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진아, 나 승진했어. 준혁이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진짜? 축하해. 이제 연봉도 오르고 우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어. 돈은 상관없어. 당신이 인정받은 게 기뻐.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구워주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뭐가? 항상 응원해줘서, 사랑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지면 어떨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정말? 응, 당신 닮은 아들이면 좋겠어. 난 수진이 닮은 딸이 좋아. 우리는 아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았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하시니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때가 되면 올 거야. 준혁이 위로해줬습니다. 미안해. 왜 미안해? 우리 둘이 있는 것도 좋아. 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떠니? 좋아, 엄마. 아기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엄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며느리 몸은 괜찮아? 네, 어머니 건강해요. 무리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들 걱정해 주시는 게 고마웠지만 부담도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했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해. 왜? 어디 아파? 속이 미식거리고 피곤해. 병원 가보자. 병원에 갔더니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 6주입니다. 축하드려요. 정말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 준혁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사랑해. 집에 와서 초음파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이 작은 게 우리 아기야? 신기하다, 정말 신기해. 양가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정말? 할머니 된다니.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다들 기뻐하셨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괜찮아? 준혁이 매일 걱정했습니다. 응, 견딜만해. 무리하지 마. 방송도 줄여. 회사에도 알리고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수진 씨, 축하해요.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태교를 시작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고 좋은 그림을 봤습니다. 아가야, 엄마야. 배를 쓰다듬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도 있어, 사랑해. 준혁도 매일 배에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5개월이 되어 성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에요. 진짜요? 아들. 준혁이 더 좋아했습니다. 축구 가르쳐야겠다. 공부도 시켜야지. 우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돼.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수진아, 힘들지? 아니야,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태동을 처음 느낀 날은 잊을 수 없습니다. 여보, 지금 발로 찼어. 정말? 어디? 준혁이 손을 배에 올렸습니다. 아, 느껴져. 우리 아들이 발로 차네.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만삭이 되어 갔습니다. 이제 곧 만나겠네. 긴장돼. 잘할 거야, 우리.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아기 방을 꾸미고 용품을 샀습니다. 이 오빠, 너무 작아. 우리 아들이 이걸 입는다니. 드디어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병원 가자. 준혁이 침착하게 준비했습니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응애, 응애. 아기 울음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고생했어. 우리 아기야. 처음 안아본 아들은
너무나 작고 소중했습니다. 준영이야, 김준영. 미리 지어둔 이름이었습니다. 준영아, 엄마야. 아빠도 있어. 준혁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생겼네. 당신 닮았나 봐.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처음이라 힘드시죠? 네, 하지만 행복해요. 모유 수유를 배우고 아기 돌보는 법을 익혔습니다. 집에 온 첫날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부모야. 책임감이 느껴져. 잘할 수 있을 거야. 밤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내가 볼게, 자. 준혁이 번갈아 가며 아기를 봤습니다. 우리 준영이 배고프구나.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100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100일이야. 스튜디오에서 100일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기가 너무 예뻐요. 사진사님의 칭찬이었습니다. 준영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엄마, 처음 엄마라고 부른 날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 준혁도 감동했습니다. 우리 아들 천재 아니야? 첫 걸음마를 한 날도 특별했습니다. 하나, 둘, 셋. 비틀비틀 걸어와 안기는 아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복귀 축하해요. 방송국에서 환영해줬습니다. 엄마가 된 수진 씨, 더 멋져요. 시청자들도 응원해줬습니다. 준혁도 육아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준영이 봐, 쉬어. 고마워. 뭘, 내 아들인데.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를 했습니다. 준영아, 공원 가자. 좋아. 3살이 된 준영이는 말도 잘했습니다. 엄마 예뻐. 아빠 멋져. 칭찬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 물 때문에 만났어. 물? 언젠가 크면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준혁과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둘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영이 동생 가지면 좋겠지? 응. 여동생? 여동생이 좋아? 응, 예쁜 여동생. 이미 오빠가 된 준영이가 대견합니다.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39살 노처녀였던 제가 정숙이 누수로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으니까요. 여보, 고마워. 뭐가? 그때 화내러 올라와줘서. 나도 고마워. 파전 갖다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운명이란 게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요?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된 특별한 사랑.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늦어도 괜찮다는 것을, 기다리면 온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때가 되면 찾아온다는 것을. 매일 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영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우리 가족. 준영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줍니다. 엉성하지만 행복이 묻어나는 그림입니다. 잘 그렸네. 우리 아들 화가 되는 거야? 매일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39에 시작된 사랑이 이제는 완전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준영이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방송에서 활짝 웃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입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39에 만난 기적입니다. 정숙이 누수가 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운명에게. 감사합니다. 사랑에게.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